예, 김철록입니다. 자, 두 분은 처음 오늘 뵙는 건가요? 아니, 얼굴은 뵀죠. 누군지 아시죠? 김철록 선생님. 실제로 뵙는 건 처음입니다. 네. 자, 그 동물 추적할 때 위치 추적기, 발신기 예. 그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이사신데 뭐 우리나라, 일본 이런 데에 그 조류라든가 황새라든가 여성동물의 위치 추적을 담당하고 전담하고 계세요. 네, 우포에서 제비하셨다고 예. 좀 전에 들었는데요. 네네. 우포의 따오기. 예. 네, 따오기 이제 그 지금 경인 복원됐고, 부착은 그다음에 야생 방사를 했잖아요. 그 우포 따오기 기본 관리 계획 수립을 처음에 제가 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요. 네네. 그 다음에 지금은 저희 그 위치 추적기 제품이 네네. 따오기 방사할 때 부착돼 가지고 나가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귀한 분 만나셨네요. 아, 네. 김철록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북쪽은 이제 겨울인데 아직 따뜻하더라고요, 내려보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네. 자기소개 잠깐만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딱딱하게 해야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셔도 됩니다. 예. 편안하게. 우포생태교육원에서 교육연구사로 근무하는 김철록입니다. JB 조사 사업을 올해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느닷없는 인터뷰는 김철록 선생님 만나셨는데요. 저하고 꽤 구면인데 꽤 오래 계시죠? 우포생태연구원에? 예, 4년째 있습니다. 4년째. 네. 뭐 언제까지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쫓겨날 때까지. 쫓겨날 때까지. 이야, 그 연구직권 하시는 거네. 야. 근데 궁금한 게 항상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전에도 제비 발표 이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왜 제비를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제비가 가장 쉬운 새인 것 같아요. 어릴 때 무슨 인연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없는데, 네. 그러니까 뭐 가장 가까이서 가장 쉽게 볼 수 있고, 뭐 특정한 장소에 갈 필요도 없고,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학교와 마을 주변에서 살아가는 새이기 때문에 가장 관찰하기가 쉽다. 뭐 그런 측면에서. 네. 관찰하기가 쉬운 새인데 특히 제비가 좋으셨던 건 아닌가요? 어떤 분이? 제비, 네, 그렇죠. 제비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13년째 제비를 계속 만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의사소통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제비는 그냥 뭐 착한 일 하면 대박 네. 터지고 네네. 뭐 나쁜 일 하면 마음씨가 고약하면 똥 나온다 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게만 알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선생님이 그런 제비에 연구한 거 발표한 거 이런 거 보면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또 보게 돼요. 아, 우리가 가까운데 이런 애가 있었구나. 네네네. 그런데 이런 생태적인 그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 네. 많은 사람들이 새롭다고 느끼시죠. 뭐 발표하시면. 예,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존재인데 그래서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 생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알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면이 이제 좀 새롭게 다가오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좀 다르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스럽게요. 예. 그런데 이제 가옥 구조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 옛날하고 콘크리트로 네, 가지고. 그렇죠. 처마의 길이가 그러니까 처마가 없는 집들도 많이 그렇죠. 있고 네, 지금 그리고 처마가. 유리로 벽면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벽면 자체가 좀 매끄러운 것도 있고 그런 곳에 이제 동지를 짓기가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거죠. 제비 개체 수가 이제 줄어드는 것 같은가요? 그러면? 최근에 나온 발표는 이제 우리나라의 제비 개체 수가 1987년 그러니까 1980년대 말에 비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99%가 사라졌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예, 거의 뭐 멸종 단계죠. 네, 그러면? 실제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자는 논의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얼만큼 감소했는지에 대해서 과거의 그 조사 기록들이 데이터가 없기 없는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처음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조사한 분이 그런 과거 연구자들이 없었던 거죠. 과거에 이제 단기간의 조사 결과는 있지만 그러니까 뭐 같은 지역을 계속 조사한 자료는 사실 제가 찾지는 못했거든요. 이제
제가 조사하는 지역은 약 10년간 35% 정도 네.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이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이 이렇게 예. 거치대가 있어서 셀카봉이라고 그러죠. 그거 좀 조사하기가 좀 낫죠. 저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예.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CCTV를 설치하기도 하고 24시간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횟수 같은 걸 셀 때 네, 네. 동지 재료를 물어 나르는 횟수, 먹이를 급여하는 횟수 같은 걸 정확하게 알고 싶을 때 그런 장치들을 설치를 해서 제비는 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네, 그렇죠. 이제 학생들도 많이 관심 갖게 네, 되고. 그렇습니다. 제비 연구하겠다는 애들도 생겨나죠. 그러다 보면. 애들 같은 경우 뭐 자기가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제비에서 연구를 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고층 건물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유창 충돌되는 애들도 있던가요, 많이? 제비는 사실 근데 유리창 충돌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어째서 그렇죠? 제비는 다른 새들보다 조금 더 그런 면에서는 감각이 발달인 것 같아요. 속도가 빨라서 제 생각에는 부딪힐 것 같은데. 근데 제비의 비행 실력이 빠르기도 하지만 되게 정교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커브도 막 하고. 네, 좁은 틈을 잘 피해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집 예. 가까이 살아서 유리창을 이해하는 게 아닐까 몰라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몇 년간 연구가 계속된 거죠?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야,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겠어요. 네, 자료는 조금 그러니까 있습니다. 하시면서 그 전에 그러한 연구 데이터가 없어서 좀 고심이 됐죠. 예, 참고가 될 게 없어가지고. 네, 저희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의 자료들을 참고로 해서 제비 조사를 계속 진행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는 저희의 자료들도 많이 쌓였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못지않은 그런 자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비로 뭐 새로운 그 학위를 하나 또 쟁취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제비에도 가락지맨이 이렇게 세워지죠? 네, 가락지는 2016년부터 가락지를 해마다 달고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한 집에 온 제비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제비가 실제로 같은 둥지를 그대로 돌아오는 경우는 같은 지역으로는 잘 돌아오는데 같은 지역에서는 제비들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만 같은 둥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가 2016년에 가락지를 붙잡은 애들이 그것도 부부가 그대로 2017년에 돌아와서 번식을 했고 2018년에도 돌아와서 번식한 경우 그 한 쌍밖에 없고 나머지는 짝이 달라지고 짝이 달라집니까? 그리고 같은 지역에 돌아왔지만 다른 둥지에서 번식하고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짝을 이루어서 오나요? 여기 와서 만나나요? 와서 만납니다. 예, 가서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비와 생태적으로 어떻게 연관 지으면 될까요? 제비와 자연 생태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 뭐 그런 제비 것들. 개체수가 사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원인이 환경 변화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주변의 섭지들이 감소하면서 먹이가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비의 개체수도 감소하고 또 사람들의 의식이 제비가 사실 이제 하필이면 현관 앞에 와서 둥지를 틀고 그러다 보니까 현관이 지저분하는 것 때문에 부수죠, 막 철거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제비 전체 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또 기후 변화도 이제 제비가 집단적으로 영소를 하다 보니까 둥지가 부족해가지고 천막 밑에 번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햇빛이 비치면은 여름철 햇빛이 비치면 70도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번식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이렇게 띄워줘야 되겠네, 주변에다가. 스티로폼 같은 거. 그렇죠. 그 천막 위에다가 뭐 종이 박스를 올려준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집주인들이 보호를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여름이 점점 빨라지는 것 그런 것도 제비의 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또 재작년 정도에 52일간의 아주 긴 장마가 있었을 때 장마 기간에는 먹이를 구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새끼 제비들이 굶어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것들 모든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비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지금 현재의 기후 변화와 환경의 변화의 현실인 거죠.
부모새가 죽어서 새끼를 이렇게 키워보시기도 하고 그러나요? 예, 대신 이제 양육을.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2마리를 키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해마다 한두 마리씩은 계속 키우는데 이제 따라다니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이제 먹이를 되게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키우는 기간 동안 힘들죠, 저도 상당히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먹이를 계속 먹이고 해서 그 제비가 이소까지 네. 그 제비를 이소까지 시켰을 때 네. 좀 뭔가 올해도 역시 수행하고. 과제를 해냈구나라는 네, 그런 생각도 네. 들고 그런 그렇습니다. 맛에 또 놀고 그러는데 그 먹이의 패턴이 물고는 패턴이 과거하고 좀 10여 년 전부터 보다는 달라지던가요? 어떻게 먹이 물고 오는 게 곤충의 뭐 종이라든가.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비 먹이 먹는 장면들을 이렇게 계속 촬영을 하는데 그때는 된장 잠자리 같은 잠자리 종류가 되게 네. 많았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잠자리 개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실잠자리 종류들을 많이 요즘은 먹이던데 그냥 논보다 이제 습지에 있는 애들이죠. 예. 근데 과거에 그런 잠자리, 된장 잠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된장 잠자리도 마찬가지로 새들처럼 동남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오는데 아, 그렇습니까?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바람의 속도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쪽에서 바람이 과거처럼 그렇게 불어주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과거에 비해서 잠자리 개체수도 많이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잠자리를 먹는 사진들이 최근에 잘 안 찍히거든요. 그게 아마 그런 이유를 이동해오지 못해서 개체수가 줄어든 그 이유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통해서 자연 생태 건강을 엿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들, 시골 분들에게 제비가 집을 지으면 부수지 말고 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것도 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비가 이제 알을 낳기 시작하면은 이제 하루에 하나씩 낳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 몇 개까지 나나요? 보통 1차 번식 때는 5개, 6개 정도 넣고 2차 번식 때는 4개, 5개를 주로 네. 많이 넣는데 새끼를 키울 환경이 안 되면은 더 적게 낳기도 합니다. 근데 알을 다 넣고 나서 14일 정도 알을 품으면 새끼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20일 정도 먹이를 급여하면은 이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인데 그 기간이 상당히 불편하긴 합니다, 사실. 그렇긴 하지만 그걸 참아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급속하게 제비 개체수가 사실 사람이랑 제비랑 같이 살아온 역사가 만 년이 넘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오랫동안 사람 가까이서 살아오던 제비라는 한 생물종이 지금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나올 정도로 그 개체수 감소의 속도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집에 와서 살고 있는 집이 좋아서 이렇게 찾아와서 번식하는 제비를 조금만 참아준다라면 냉대하지 말고. 예, 네. 그렇게 한다면 제비가 개체수가 지금처럼 줄어들지도 않을 것이고 아마 복 받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흥부처럼. 네, 이제 맞습니다. 학생들이 저도 선생님처럼 제비 박사가 될래요라는 애들도 있지 않나요? 애들이 이제 제비는 사실 이제 쉽게 관찰할 수 있고 하지만 이렇게 관찰하는 과정에 제비를 비롯한 다른 새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마을이나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모습들을 보면 이제 제가 제비를 계속 연구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생태연구원 쪽에도 그 민가에 많이 오나요? 지금 논의 있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많이 오죠? 예, 예. 네. 작년에도 제비들이 많이 번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우리 김철록 제비 박사님 모시고 10일에 아시아 순천 버드페어에 우연히 만나 뵙고 좋은 제비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비 연구 많이 하셔서 후학도 많이 길러내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